네모 안과 네모 밖. 드디어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행복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올려놓고 신의 축복을 기다렸다. 한참 후 과일 장사는 깊은 꿈에서 깨어나듯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수술 잘 됐단다. 울음 섞인 여인의 목소리도 들렸다. 어머니였다. 하기야 나보다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훨씬 많았고 기대도 컸다. 어느덧 내 눈을 덮은 거즈 사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왔다. 과일 장사가 세상의 빛을 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했다. 세상의 빛은 너무 찬란하고 강렬했기 때문이다. 과일 장수의 꺼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는 제 2막의 시작을 알리듯 온 세상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기어 다니는 벌레도 걸음을 멈추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어둠 이야기는 눈물로 뒤범벅되어 버린 거즈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세상이 보인다. 뿌옇게 세상이 보인다. 사진기 렌즈를 고정하듯 눈동자를 아래 위로 좌우로 움직였다. 세상이 보였다. 어머님이 보였다. 어느덧 오랜 세월 속 깊게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어머님의 눈물도 보였다. 훌쩍 커버린 장정이 된 아들의 모습도 보였다. 천사 같은 고운 피부를 한 딸도 보였다. 부축을 받아 병원을 나오면서 파란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도 보았다. 제각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았다. 길 위에 줄지어 다니는 자동차도 보았다. 거리에서 노래하는 길거리 가수도 보았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예쁜 카페도 보았다. 엄마 손에 종종 걸음을 걷는 아기도 보았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는 할머니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저녁에 걸어오던 그 길을 걸었다. 넝쿨 장미가 금방이라도 빨간 물감이 흘러나올 듯 온 벽을 칠해 놓았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비둘기들은 방아를 찢든 먹이를 주워 먹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새들은 과일 장수를 보고 까딱까딱 인사를 하더니 후루룩 날아가 버렸다. 현관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오른쪽 맨 위 스위치를 켰다. 하지만 켜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직도 어둠이 깔리려면 서너 시간이 남았기에.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다. 온갖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소고기 먹지 말자고, 시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국회에 모인 양복 입은 어르신들이 서로 뭐가 안 맞는다고 투닥투닥 싸움질 한다고 한다. 어느 높으신 분이 돈을 먹었다고 한다. 외국에선가 지진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하며 겁주는 이야기도 한다. 어디선 비행기가 떨어져 모두 죽었다고 한다. 하여간 텔레비전은 시끄럽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냥 자야겠다. 과일 장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깊은 잠 속에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전과 똑같이 과일 장수는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과일을 정리하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참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신기하게도 사랑스럽기도 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 과일 장사를 축하해주고 과일도 사주었다. 이젠 잠시 쉬고 세상 구경을 한번 해봐야겠다. 과일 장사는 큰 마음을 먹고 휴가를 잡았다. 며칠 비어들 가게를 말끔히 청소하고 이곳저곳 전선 코드도 빼놓았고 냉장고 온도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곤 가게 문을 떠났다. 들뜬 마음으로 이른 아침 간단한 속옷과 노트 한 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떠났다. 세상은 정말 다양하다. 뉴스에서 보니 더 시끌시끌하다. 길가에서 멱살을 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청 높이는 쌈질하는 운전사도 있고 곱게 어깨를 드러낸 아가씨가 술에 취해 보도부록을 기어다니는 것도 보았다. 우리 동네 화정타가 웬만이냐 피켓을 찍고 목청 높이는 아줌마도 있고 남의 지갑을 슬쩍 훔치는 소매치기도 봤다.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는 어르신도 있고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개입하여 돈을 요구하는 덕망 높으신 분도 있다. 돈이 필요해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고 빌려준 돈 안 준다고 땅에 사람을 묻는 고리 대금업자도 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노인네도 있었다. 세상을 여행하는 중 아름다운 것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자라 모가지처럼 튀어나올 땐 소름 끼칠 때도 있다. 미모를 팔아 남자 돈을 뺏는 꽃뱀도 있고 여인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제비도 있다. 주먹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잔깨로 상대방을 꼬여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잘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짓 투성이로 얼룩진 유창한 언변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라고 뻥치는 여인도 있고 몇 억짜리 땅이 있다고 거짓부렁이 하는 사내 녀석도 있다. 핏더미를 짊어진 자가 최고급 외국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남의 돈을 사기쳐 놓고 해외로 여행 가는 뻔뻔한 놈도 있다. 자식 두고 바람나 도망간 년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화장실에 애 낳고 도망가는 처녀도 있고 몸 파는 여자 등쳐먹는 새끼도 있고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카드 밟고 튀는 새끼도 있다. 가짜 어음쪽지를 가져와 바꿔달라고 계획적으로 사기치는 잡새끼도 있고 그런 새끼 등쳐먹는 사기 선생님도 계시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 뒤에 숨어있는 음흉한 것들이 있다. 모두들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이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군림하는 정말 추접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도 있지만 잡초보다 못한 잡놈들도 가면을 쓰고 많이 돌아다닌다. 머리가 아프다. 온몸이 피곤하고 눈이 무거워진다. 이 세상에 제초제를 뿌려 잡초만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데 잡초는 생명력이 강하다. 죽은 듯 다시 살아난다. 눈만 뜰 수 있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다. 과일 장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다시 눈을 감으려 하고 하지만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것들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마음 깊이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과일 장사는 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오른쪽 맨 위 스위치를 켰다. 아직도 대낮이지만 밖의 세상을 잊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검은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음악을 켜고 소파에 누웠다. 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기가 두렵다.